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축구가 필요할 때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은 새벽에 축구 전문가 페노 모시고 주말에도 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또 오랜만이에요. 근데 간간히 계속 보니까 그렇게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쵸. 요즘 축구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결승을 마친 아시안게임 이야기부터 국가대표팀 얘기까지 요즘 핫한 축구썰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주말의 축구 전문가 페노와 함께합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 근자탑. 아 정말 어제 네.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 2대1 우승을 거뒀습니다. 네. 어떻게 봤는지 정말 궁금해요. 페노가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게 간절한 대회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대회 뭐 금메달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또 커리어가 달려 있는 아무래도 가장 큰 또 병역 면제라는 또 이게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게 뛸 수밖에 없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우리가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먹혔어요. 맞아요. 전반전 5분도 지나기 전에 먹히니까 우리 선수들이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 사실 초반엔 좀 당황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 이번 대회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 잘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경기 끝까지 압박을 하고 끈질기게 이제 달라붙어서 볼을 빼앗아내고 이런 것들이 어제 경기에서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사실 너무 빨리 이제 골을 먹히다 네네. 보니까 실점을 해서 그때 갑자기 다 한번 싹 각성을 하고 그렇죠. 절대 안 돼. 야 빨리 우선 1점 따내고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끝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다. 네. 황선홍호의 돋보였던 좀 전술이 있을까요? 일단 황선홍 감독이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도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에서 황선홍 감독이 잘한 건 선수단의 관리를 정말 잘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4강전에 한국, 우즈베키스탄, 홍콩, 일본 이렇게 4팀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 네 팀 중에서 다른 팀들은 한국 빼고 다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를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시안 게임이 조가 2팀이 있는 조도 있었고 3팀이 있는 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은 다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황선홍 감독이 조별리그부터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골고루 좀. 그렇죠. 계속 이제 체력 관리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경기도 우리가 계속 이게 아시안 게임이 2주밖에 안 되잖아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3일마다 경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 체력 관리를 황선홍 감독이 여러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잘 시켜줬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왔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 금메달을 이제 가져오는데 매우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감독님도 잘하셨다. 그렇죠. 자, 이제 키플레이어 이제 누구였다고 생각드는지 사실 여쭤보면 사실 득점왕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뭐 네. 정우영 선수가 사실은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득점이 필요할 때 네. 사실은 정우영 선수가 지금 독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오면 이 선수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이 선수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팀 소속팀에서도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다 보니까 소속팀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정우영을 쓸 수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우영 선수도 간절했던 것 같고 우리 이번에 우승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골이나 넣었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제 득점왕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병역 면제가 되면서 그렇죠. 이제 쉬지 않고 어쨌든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몸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많이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도 정우영 선수의 몸값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언론 쪽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이강인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아시안 게임이 사실은 피파 주관 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파 주관 대회가 아니라는 뜻은 한국에서 이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 해도 소속팀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내준 거잖아요. 병역 면제가 그쵸? 걸려있기 때문에. 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도 허락을 했고 이것들이 너무나 잘 풀렸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막 동료들도 막 축하해준다 그러고 막 그쵸.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음바페도 막 댓글 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클래스가 달라요. 성인 대표팀 이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도 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바로 다음 주부터죠. 10월 A매치에 이강인 선수가 뽑혔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가 뭐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주전으로 뛸 거고요.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어제 맹활약을 했던 황재원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황재원 선수가 어제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우영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눈부셨다면 이 선수는 수비 지역에서 너무나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뭐 수비도 물론이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황재원 선수가 정우영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 네. 사실상 두 번째 골도 황재원 선수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리가 이제 늘 대표팀 명단을 얘기할 때 풀백이 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아주 어린데 또 오른쪽 풀백 그리고 심지어는 오른쪽 왼쪽을 다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병역 면제도 받았지만 이 선수의 커리어가 어떻게 또 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황재원 선수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짝 짚고 지나가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쵸. 팀 내에서 입지는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부상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거의 지금 경기를 소화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도 과감하게 이강인 선수를 보내준 이유가 어쨌든 병역 면제를 받고 와라 이거였고 이강인 선수가 없는 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이제 뭐 패스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을 좀 잘못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 팀 내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강인 선수가 돌아가면 아마 좋은 이제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으면서 좋은 위치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궁금해지는 게 저 잘 몰라서 그래요. 네네. 그 결승골 넣은 조영욱 선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상무 소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병역 면제 혜택이잖아요. 금메달이면. 그렇죠. 상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그냥 그러면 조기 전역. 그죠? 조기 전역. 심지어 그 상병이 된 것도 이번 아시안 게임을 시작할 때 상병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급을 하자마자 이제 전역을 하는 거고 조영욱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조영욱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 어릴 때부터 이 선수가 너무나 좋은 선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단계를 밟아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을 너무 많이 뛰어서 지금 성인 대표팀에서는 많이 못 뛰었는데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85경기를 뛰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쩔 때는 85경기요? 그렇죠. 어쩔 때는 본인의 소속팀에서 뛰는 것보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프로 무대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금메달을 확정짓는 골을 넣었으니까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 헌신했던 그 보답을 어제 골로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욱 선수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경기였겠네요. 맞아요. 네네. 정말 뜻깊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좀 짚어봤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헐헐 나는 해외파. 자, 이번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 비록 뭐 골은 없었지만 어제 경기도 승리를 했어요. 네. 토트넘이 8경기 무패를 달성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감독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의 스타일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온 다음부터 포체티노라는 감독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감독이 떠난 다음에는 모두 다 수비적인 감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막 수비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부임한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은 정말 공격적인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뛰고 득점을 많이 하길 바라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도 더 자유롭게, 더 이제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사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성을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펄펄 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잘하는 걸 잘하게 해주니까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공격하는 사람 자꾸 수비 갖다 쓰면 그렇죠. 답답하죠. 맞아. 네. 네. 자, 이번엔 코리안 가이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 어떤 점이 이제 황희찬 선수 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늘상 이제 우리가 아쉬웠던 점은 잘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상을 좀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도 초반에는 부상을 당했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부터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저 뒤에 이제 약간 얼굴이 잘린 선수 있죠? 저 선수가 공교롭게. 네네. 황희찬 선수의 반대편에서 뛰는 선수인데요. 저 선수도 네투라는 선수예요. 근데 저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측면 공격수거든요. 근데 저 선수가 잘하니까 저 선수에게 선수들이 막 쏠려요. 상대팀 선수들이. 이거 바로 나오네요. 다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 사이 얼굴을 살렸습니다. 네. 네. 조 선수가 네투 선수. 맞습니다. 네. 저 선수 포르투갈 선수인데 저 선수가 반대편에서 너무 잘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비교적 수월하게 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리니까 이러면 황희찬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저돌적으로 막 달려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능해요. 근데 딱 저 반대편에서 막 흔들어주니까 황희찬 선수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손흥민 선수와 옛날에 누구였죠? 그 짤로 항상 많이 나오시는 분? 손은 케인. 케인. 네네. 그런 관계인가요? 그쵸. 이제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공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이번엔 김민재 선수. 네. 지금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죠?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팀적인 문제가 좀 큰데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성적만 보면 이번 시즌 들어서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졌는데 이 팀은 워낙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첫 번째, 두 번째 맨날 손꼽히는 팀이다 보니까 이겨도 경기력이 안 좋으면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겨도 경기력이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안 좋으면? 애초에 기준점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이 승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제 수비 라인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때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우리 월드컵 때부터 약간 종아리 쪽에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상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너무나 타이트한 일정이나 좀 체력 소모가 큰 경기를 하면 약간 불편함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게 좀 완치가 안 된 건지 계속해서 지금 불편함을 느껴서 훈련에 빠지는 빈도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적으로 좀 보자면 저 김민재 선수의 왼쪽에 있는 선수가 김민재의 앞쪽에서 뛰는 키미라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저 선수가 수비적인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는 김민재 선수 앞에 수비적인 선수를 한 명 영입을 해서 그 선수가 먼저 이 중원 라인에서 먼저 싸워주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마무리 수비를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키미라는 선수가 수비적이지가 않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앞쪽에서도 싸워야 되고 뒤쪽에서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옆에 같이 뛰는 우파메카노라는 선수도 있어요. 그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수비, 뒤에서도 수비. 체력 소모가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제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에게 기대했던 기대치도 높은 거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발롱도르 후보에 뽑혔거든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로 뽑혔는데 그중에 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수비적인 선수가 앞에 없어도 김민재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전교 1등인데 그쵸. 너 어떻게 이거 하나 틀릴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아예 높으니까 이 김민재 선수나 뭐 다른 쪽에서 약간 실수가 생겨도 이거 김민재가 해줄 수 있지 생각보다 않을까?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가는. 그렇죠. 우리 애한테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잘해서 그런 거죠, 사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평범한 선수에 비해 매우 높다. 매우 이렇게 보시면 박하다, 될 것 평가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밖에 지금 눈에 띄는 코리안 리거 있습니까? 이제 뭐 조규성 선수도 지금 미트윌란에서 최근에 머리 스타일 바꾸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바꿨죠? 네. 다시 바꾸신 것 같던데. 또 바꿨어요? 네,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바꾸신 것 그래서 또 같은데. 바꾸셨어요? 기분 파시구나. 아무튼 네. 뭐 충격적인 머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덴마크 리그에서
진짜 충격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 리그에서 그 미트윌란이 어떻게 경기를 하냐면 그냥 조규성만 보고 그냥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수비수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규성한테 줍니다. 와, 너무 좋다. 근데 조규성 선수가 놀라운 게 덴마크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체격이 되게 크잖아요. 힘도 좋고. 근데 그 선수들을 조규성 선수가 힘 싸움에서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조규성한테 주면 조규성이 알아서 해준다. 라는 걸 이제 알아서 조규성을 활용한 지금 미트윌란의 플레이가 너무나 눈에 띄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아무래도 더 큰 리그, 더 큰 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영입 제한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주세요. 클린스만의 마이웨이. 정말 왜 이렇게 잡으면 끊이지가 않을까요? 그쵸. 네, 시작 때부터. 네. 어쨌든 이 잡음의 원인 어디서 기인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개인의 이제 약간의 프로페셔널함의 좀 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이번 10월 A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나 9월 A매치가 유럽에서 펼쳐졌었는데 유럽에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나는 유럽파를 유럽에서 보겠다. 안 들어오겠다. 이러다가 이제 국내 팬분들의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국내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5일 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나갈 때 이제 어떤 명목으로 나갔냐면 유럽파 점검을 명목으로 나간다. 였어요. 축구협회에서 발표를 하기가. 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으로 나간 게 아니라 본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설명한 거는 미국으로 갔다가 개인 업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손흥민, 뭐 김민재 이런 선수들 경기 볼 거다. 이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 가서 한 번도 유럽에 가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왔거든요. 10월 A매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파를 보는 것도 아니고 K리그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였지? 그냥 단순히 미국 가서 본인의 이제 개인 업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택에 가셔서 그 최근에 ESPN이라던가 스카이 스포츠라던가 되게 국제적인 그런 방송에 패널로 많이 나가셔서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캠을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원래 현직 감독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까? 가끔 하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 저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정기적으로 내가 나가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유럽에 가서 이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하면은 우리가 뭐 저 감독 일도 하면서 이제 부차적인 일도 하는구나라고 할 텐데 미국에 가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금 ESPN 방송에서 뭐 토트넘 리뷰, 뭐 바이에른 뮌헨 프리뷰 막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감독직을 그쵸? 안 돼요. 약간 프로페셔널함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죠. 근데 이 의심이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올 때부터 들었던 의심이고 맞아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뭐 미국 국가대표팀, 독일 국가대표팀, 헤르타 베를린 본인의 커리어 내내 이제 이러셨어요?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각 팀들이 우리 감독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일들도 많고 하냐. 그러니까 이번 우리 국가대표팀에 이제 선임이 될 때도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 리가 없죠. 축구협회가. 그렇다면 이제 축구협회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겠죠.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뭔가 제약을 걸 수 있는 장치를 좀 이제 계약서에 넣거나 조약을 넣었어야 된다.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클린스만 감독을 뭐 너의 이제 뭐 업무 패턴을 다 알지만 영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되게 어이없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네가 영입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클린스만 입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그분의 있는 입장에선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축구협회가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했지만 이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상황을 대비를 못했다는 것도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마이웨이시네요. 그렇죠. 와우. 새 인물을 등용하지 않는다는 요 비판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뛰는 우리 선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유럽에 있는 뭐 손흥민, 김민재 이런 선수들 보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K리그 선수들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단에 9월 A매치와 10월 A매치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K리그에서 약간 화력이 저조한 선수들도 좀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지난 A매치 명단 때부터.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에서 지난번 그냥 A매치 명단을 그냥 뭐 코치진과 회의를 그냥 간략하게 해서 우리의 뭐 새로운 인물들을 좀 찾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벤투 감독 시절에도 이제 본인들이 뽑는 선수만 뽑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뽑는 선수가 스타일이 명확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피드가 빠르다라던가 아니면 뭐 중앙에서 뭐 볼을 잘 다룬다라던가 이제 그 스타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아,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지금은 약간 저조해도 본인의 축구 스타일에 맞으니까 뽑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기준도 아니거든요. 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별로 없는데 우리 K리그를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유럽파를 보러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 명단이 변화를 하지가 않고 있는데 이러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지금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가 돼요. 네. 베트남과 이제 평가전에 대한 우려가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베트남과의 평가전도 있고 튀니지와의 평가전도 있잖아요. 튀니지와의 평가전은 우리가 매우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쉬운 팀이 아니거든요. 이제 월드컵 직전에 일본을 만났을 때도 일본을 이겼어요. 심지어 일본 원정에서 일본을 그냥 압도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팀이라서 우리가 10월 A매치 때 튀니지는 매우 큰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전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전은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그리고 축구협회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 다소 수비적인 팀들을 만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를 만나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약팀들이니까 수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비하는 팀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기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팀들에 비해 베트남은 더 약간은 실력이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습이 일단 약간 안 될 수 있는 경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 평가적인 지표들을 찾을 수가 좀 없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 평가전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게는 더 강팀을 만나고 연습할 수 손흥민, 있으니까. 김민재 만나서 만나볼 수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건데, 슈퍼스타 다 모이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A매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튀니지 경기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튀니지 경기가 아무래도 이번 10월 A매치 때는 좀 메인 경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8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이 된 선수 정우영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 뭐니 남겨주시면 바로 영업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쉽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적을 해가지고 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아, 현재 뛰고 있는 팀. 그렇죠. 현재 여러분. 뛰고 있는 팀. 현재 뛰고 네. 있는 팀. 자, 이쯤에서 댓글 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저에게 필기하는 거 가지고 뭘 자꾸 적냐, 강지영을. 제가 왜냐면 축구를 잘 모르니까 저는 하나하나 좀 적어가면서 들어요. 그래야지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기 튀니지 큰 도움 될 거다. 베트남 연습이 안 될 수 있는 경우 어이, 이런 거 적어놨어요. 많이 쓰셨네요, 생각보다. 저는 필기하는 게 습관이에요. 어. 네, 또 모르는 거 많으면 또 역시, 많이 네. 모른 척하면 안 척하면 안 되니까. 네. 자, 댓글 한번 들어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페노님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병역 면제 버프 무섭네요. 아, 그럼요. 네. 어제 그 백승호 선수도 끝나고 나서 막 이제 울고, 그 박진섭 선수가 특히나 그 95년생이거든요. 근데 상무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만약 금메달 못 땄으면 현역 입대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정말 선수들한테는 일생일대 커리어를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던 너무 중요한 거죠. 경기였다. 맞아요. 근데 그 선수들 그것도 재밌었어요. 보셨어요? 경기하다가 아, 헬기가 있는 거 헬기가 보고서 뒤에 백승호 있어서. 선수부터 이렇게 짜라라라 도는데 그쵸.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선수들.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좀 재미를 줬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맨홀님이 여자들이 듣기 힘든 이야기 군대 축구. 근데 저는 듣기 힘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페노가 워낙 쉽게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기성 선수가 덴마크 여성 팬들에게 엄청나다고 해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그 덴마크 경기장에
조규성 사인 받으려고 그 미트윌란 선수들이 다 나가도 조규성만 이제 붙잡고 그래요? 사인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 너무 사실 덴마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어가지고 그렇죠. 인기 지역이 아니라서 거기 네네. 가면 사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페노 애기 표정 0.5초 조규성? 야, 그거요? 아, 그게 이제 닮았잖아요. 이제 하면 안 돼가지고. 왜요? 하면 왜안 이제 돼? 원샷 원샷 아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댓글이 살벌해요? 살벌해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있네요. 클린스만도 문제지만 이렇게 하는 게 축구협회가 더욱 문제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그래서 비판도 있네요. 축구협회도 지금 많은 비판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네. 히어로즈님 슈투트가르트 정답 맞추셨기 때문에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축구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대표팀 경기에서도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